그래서 우리가 전기 파트 마지막 내용이 전자기 유도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뭔지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운동 왔다 갔다 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2 때 배우는 정전기 유도랑 다른 거예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전자기 유도.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막 집어넣는 거야. 이게 넣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코일은 그럼 건전지 달아놓은 거예요? 건전지 없어요? 그냥 전선만 감아놓은 거야. 전선만 있는 거야. 건전지 없이. 그럼 정상적이면 전류가 흐를 리가 없잖아. 건전지가 없는데. 근데 건전지 없이 그냥 코일만 땡겨라 놓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고. 그치? 이거는 왜 흐르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흐르는 거냐? 이유 또는 원인.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속이 변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자속이 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막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자속이 나오겠죠? 현재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쳐봐요. 현재 자석이 여기 있을 때는 코일에 들어오는 자석이 몇 개니? 가운데 거 하나만 들어오지 않겠어? 나머지는 비껴가니까요. 그래서 저 상태에 자석이 여기 있을 때는 자석이 하나만 통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자석이 내려오니까 자석이 가까워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자석이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가까우니까 이 세 개가 전부 다 코일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때는 자속이 3개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만큼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 내부 입장에서는 자속이 변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자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니?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전자기 유도 때문에 전자기 유도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단위는 못 쓰겠어요. 그러면 전류니까. 암페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전류 중에 하나니까. 됐죠? 그럼 이 전자기 유도,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흐를 건데 해서 그 흐르는 원리를 정리한 법칙을 2개 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건데 이 방향을 찾을 때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란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렌츠가 이 법칙을 발견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유도 전류가 흐를 때는 자속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요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변화에 저항한다는 건 변화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은 거야. 항상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코일, 지금 건전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전기 흘러, 안 흘러? 정상적이면? 절대 안 흐릅니다. 이때 우리가 자석을 이제 여기다 접근을 시킬 거야, 얘한테. 맞지? 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코일 입장에선 자속이 추가되어 감소해요. 추가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방향 자속이 추가되겠어? 오른쪽으로 가는 자속이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싫어. 늘어나는 게 싫어. 오른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싫어. 그럼 코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랑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상쇄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길 코일이 자기장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류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전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네. 앞에서 뒤로 말리니까 뒤에서 타고 내려오면은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겨야 이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수 있지. 맞지? 이렇게 감기다 보면 지금 코일 모양 봐봐. 앞에서 뒤로 돌잖아. 그럼 마지막 줄에 뒤로 내려가서 일로 와서 일로 올라가야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항상 코일은 감겨있는 모양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감긴 방향을 잘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원래 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쉽게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N극이 다가오잖아. 싫어. 밀어야 되겠죠? 그럼 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이 N극이 되면 되잖아. 우리가 엄지 방향이 N극이잖아요.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 빨리 판단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괜찮죠? 그럼 몇 가지 또. 두 번째. S극이 한번 다가와 볼까? S가 다가옵니다. 그럼 S가 다가오는 거는 S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면은 왼쪽 방향 자기장이 추가되는 거죠. 그치? 왼쪽 방향 자기장이 추가되는 게 싫잖아. 그럼 코일은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고 싶겠죠. 상쇄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코일 입장에서 이 방향 전류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지. 맞나요? 근데 쉽게 생각할 때 그냥 S 밀어. S는 S로 밀어야지. 손 모양은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좀 빨리빨리 판단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니? 그럼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N극이 멀어진다고 쳐봐요. 그 N극이 멀어질 때는 어떻냐? 오른쪽 방향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겠죠? 항상 변화에 저항하는 거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도 싫고요. 줄어드는 것도 싫어. 그럼 줄어드는 걸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방향 자기장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을 하는 거지, 보충을.
그럼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돌리는 방향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되니? 그럼 마지막 S가 도는 건데 이거는 살짝 우리가 이거는 살짝 다르게 해볼게. 코일을 감은 방향을 바꿔볼게요. 알겠지? 이때 S가 멀어져.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자속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 왼쪽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코일이 원한단 말이야. 이걸 채우려면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되죠. 이것도 쉽게 생각할 때 멀어지면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쪽 N극이 돼야겠다 하면 손 모양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밀고 멀어지려면 당기는 거지. 이때는 이렇게 감기면 되겠네 하는데 코일 감긴 방향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가서 앞에서 뒤로 내려와가지고 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이건 방향 왜 똑같아? 감긴 방향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꼭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돼? 근데 그것은 엄지가 바라보는 방향이 네. 코일 내부 자기장 방향이 엄지 방향이야. 그게 N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N극의 정의는 뭐였냐면 코일이나 자석에서 밖으로 자석이 나오는 쪽이 N극인 거야. 그러니까 엄지 방향은 코일 내부 방향을 가리켜요.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왼쪽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내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밖으로 나오는 곳이 이쪽이잖아. 그쪽이 N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 방향이 N극이랑 똑같은 거지. 괜찮니? 그 다음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전류가 언제 세게 흐르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해? 전압이 필요합니다.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맞지? 그럼 유도 전류도 전압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유도 전류에서의 전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때문에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볼트지, 볼트. 전압이니까. 그렇죠? 그럼 공식을 좀 먼저 써보고 공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각각의 뜻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유도 기전력은 자석이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럼 자석이 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자석이 강하면 자석에서 튀어나오는 자속이 많은 거야. 그게 강한 자석이에요. 그럼 만약에 10배 센 자석이라고 쳐봐. 10배 세면은 1개 나오던 게 10개가 나올 거고, 가까워지면 30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속 자체가 많아지잖아? 자연스럽게 변화량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되면 어때? 많이 변하면 많이 막아야지. 맞지? 그러니까 자속이 많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높아지고요. 유도 기전력이 세면 자연스럽게
유도 전류까지도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는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입니다. 코일을 많이 감아놓으면 자기장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유도 기술력이 세지고 전류도 많이 흐르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감은수가 많으면 얘가 많아지니까 전류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석을 빨리 흔들수록 전류가 많이 흘렀거든요. 자석을 빨리 흔들려면 좀 똑같은 시간이어도 더 많이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그 공식적으로는 빨리 흔든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조금 걸린다는 거야? 조금 걸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면 이거는 커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도 기술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패러데이 법칙이라 하고요. 앞에 마이너스 왜 붙어 있을까? 이거는 렌츠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지. 자석이 많아지려면 줄이려고 그러고 줄어들려면 늘리려고 그런 의미로 붙어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유도 전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ohm의 법칙을 사용을 할 거야. 중2 때 배우는 ohm의 법칙에 따르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을 코일의 저항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전류도 셀 수밖에 없는 거지. 맞니?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형을 볼게요. 이론적인 건 끝이고 문제 유형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면적은, 여기 이 면적이란 건 코일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일의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이 바뀔 때, 갑자기 이런 유형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자기장을 제가 3개를 정의했었어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양이 셀수록 자기장이 센 거였죠. 맞아. 그래서 B는 A분의 파이다. 이렇게 공식 하나 써드렸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양쪽에 면적 곱하면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표현이 돼. 이거를 유도 기전력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파이 대신에 BA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도 기전력이 공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A는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면적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잖아. 근데 델타가 변화량인데 안 바뀌면 밖으로 나와도 돼요. 이 수학에서 원래 그렇거든요. 공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이 유형에서는. 맞니? 이게 어떤 상황인 건데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이 있다 해봅시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안에 코일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 코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자기장이 들어있는 코일의 면적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맞죠?
이 상황에서 자기장을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약하게 한다던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럼 만약에 자기장이 세진다고 쳐봐.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X방향 자기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막으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X방향이 추가되니까 그걸 막으려면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파란색처럼 자기장이 세질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약해질 때는 X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면 보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추가해주면 되잖아. 그때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면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유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는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바뀌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뭔 유형이냐? 일단 공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일정한 영역에 이렇게 자기장이 준비가 돼 있어. 이 자기장은 안 바뀌어요. 고정이요. 이 상태에서 코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장 영역에 코일이 걸칠 때가 있어요. 그럼 걸치면 걸칠수록 자기장에 겹쳐지는 코일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겹치는 영역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면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에 겹치는 면적이 변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어때?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새로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하겠죠. 맞지? 그럼 완전히 들어왔을 땐 전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때는 면적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여기 전류 안 흘러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흐르겠어? 나갈 때. 나갈 때는 나가면 나갈수록 면적이 감소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면적이 줄어들면 자속이 줄어들겠죠?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를 하겠죠? 보충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된다. 이런 유형이 면적이 변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변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변하는 거는 문제로 안 나옵니다. 그거는 편미분이란 걸 해야 돼서 고등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을 시켜줘요. 괜찮니?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은 끝이고요. 몇 가지 좀 기타 유형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고 이제 전자기유도 활용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코일을 통과를 시킬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일이 저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기가 막 흐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때 이제 전류의 세기를 한번 좀 표현해보자. 이때
우리는 전기를 유도 전류에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딱 걸칠 때 어떻겠어? 여기 걸칠 때 코일 입장에서는 X 방향 자기장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반시계 방향으로 I0만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어때? 무려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냐면 일단은 X가 나가요. 맞지? 그럼 원래 X가 나가는 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면 돼? 채워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주면 돼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추가되는 이벤트가 일어나죠. 동그라미가 추가될 땐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거 막아야 되니까 시계로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긴 하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둘 다 시계가 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어떻게?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6개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일단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네요. 시계로 흘러야 되니까 마이너스잖아, 여기서는. 근데 이건데 우리가 최초에 X 3개 들어올 때가 I0였잖아. 6개가 들어오면 2배로 흘러야지. 그래서 이때는 2I0만큼 전류가 흘러주면 되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됐니? 맞죠? 그럼 마지막 영역은 어때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원래 3개 있었는데 6개로 늘어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3개 추가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3개에서 6개면 그냥 3개 변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시계 방향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I0만큼 전류가 흘러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완전히 나갈 때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6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채워야 되니까 반시계로 흘러야 될 텐데 6개니까 2I0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는 거지. 이런 유형 문제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218쪽 보시면 다양한 전자기유도 이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각각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이렇게 3종류의 관을 좀 준비를 합시다. 이 위에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자석을 자유낙하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통과할 때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관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 관이 이렇게 생각해봐. 엄청 빽빽한 코일이 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코일에 얘네들을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얘는
애초에 절연체라서 전기가 못 흘러. 예, 전자기 유도가 못합니다. 그냥 자연낙하 그냥 1초에 9.8씩 떨어지면서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됐지? 근데 얘네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맞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못 들어오게 막어. 위로 자기장 만들어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오려고 하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그럼 이쪽 코일 입장에서 여기 위가 N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자석을 밀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코일 얘는 얘보다는 가속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유도 전류가 흐를 건데, 그럼 둘 중에는 누가 더 먼저 떨어지나요? 물어보면은 알루미늄이 더 먼저 떨어져. 구리가 제일 나중에 떨어지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전기가 잘 흐르는데 전기 저항이 얘는 크고요. 얘는 작고. 그럼 저항이 작을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면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세게 미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리가 제일 나중에 떨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발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전동기처럼 생겼어. 이런 모양 많이 나오잖아요? 맞지? 근데 전동기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전동기라고 할 거면 여기에 그냥 건전지만 달아놓으면 전동기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건전지가 없어요. 알겠지? 그럼 건전지 없이 이거 수동으로 돌리는 거야. 수동으로. 사람이 돌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사람이 돌리면 여기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 발생? 그거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사람이 돌리는 거라 했잖아. 역학적 에너지 막 돌려. 맞지? 그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동기는 반대예요. 건전지로 전류를 흘렸더니 돌아가는 거잖아, 그거는. 그거는 전기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건 거꾸로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우리 자전거 페달 밟으면 불 들어오는 자전거 알아요? 자전거 발전기라고 해가지고 뭔지 알지? 자전거 페달 막 밟고 페달 밟으면 얘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연결해놔가지고 그걸로 전기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 거죠. 원리 한번 볼게요. 이거 돌아가는 입장에서 한번 봐. 이거를 그 과정을 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0도 45도 90도 이렇게 좀 2D로 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잖아, 처음에. 일어날 때는 코일 안쪽, 이 내부에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많아질까, 줄어들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자석을 갖다 놨잖아. 그럼 자석에 의한 자석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이 돌려서 일어날 때 코일 이 안쪽에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맞지? 그럼 많아지려면 막으려고 할 거 아니야, 코일 입장에서. 이걸 막으려고 이쪽으로 전류를 흘리는 거지. 그래서 일어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더 돌리다 보면 이렇게 눕겠죠, 다시? 맞지? 그럼 누울 때는 자속이 어떻게 되겠어? 코일 안쪽에 통과하는 자속이 감소를 하겠죠? 맞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채워주려고 하겠죠, 이 방향을. 맞지? 그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이잖아? 이게 이렇게 꺾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지? 채울 때는 이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때는 요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맞아?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거랑 방향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반대인 거거든요. 왜냐면 얘랑 얘는 모양이 달라요.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여기는 파란색이 왼쪽에 있죠? 그럼 파란 놈이 여기 아니지. 여기지. 이렇게 그냥 여기는 파란 게 오른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원상복귀로 해보면 이렇게 돌려보면은 파란 걸 왼쪽으로 맞추면은 얘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일어날 때랑 누울 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구나. 요거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혹시 이거 딱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고 계속 돌리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할 거 아니야. 그런 전류가 뭐지? 교류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들이 다 교류 전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만들어질 때, 태어날 때 교류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이용해서 직류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이해되니? 이제 그래프화도 할 건데, 우리가 그럼 시간에 따른 자속량 한번 볼게요. 일어날 때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누울 때는 감소할 거고. 다시 일어날 때는 다시 늘어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속이 변하겠죠?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한번 만들어 볼까? 기울기 어떻게 만들더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시간 그래프니까 X 증가량이 시간, Y 증가량은 자속 변화량이거든. 시간분의 자속 변화량. 우리가 오늘 배웠던 패러데이 법칙 딱 떠올려서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유도 전류에 비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쪽이 유도 전류가 센 거고요. 기울기가 좀 작아질 거 아니야. 전류의 세기는 이때는 유도 전류가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자속량, 코일에 통과하는 자속이 0일 때
요런데 기울기가 최대값이 되잖아. 이때 유도 전류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속이 최고일 때 요런 데 있잖아. 이땐 기울기가 빵이거든. 이때 유도 전류가 잠깐 0이 되는구나. 근데 이 0이 된다는 게 안 흐른다는 게 아니고 방향 바꾸는 타이밍인 거야. 한 번은 시계, 한 번은 반시계 흘러야 되니까 이때 방향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서 누울 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전자기유도 이용. 쭉 보시면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석이랑 코일을 좀 함께 쓰는 거 있잖아. 코일도 쓰고 자석도 쓰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 하는데 마이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마이크라고 보셔도 돼요. 마이크 이제 뚜껑 이렇게 따지는 거 알아? 돌려보면은 뚜껑이 따져요. 뚜껑을 따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어. 코일이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뚜껑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뚜껑 쪽에는 진동할 수 있는 판이랑 그 꼭대기에 자석이 하나 매달려 있어. 사람이 마이크에 말을 하면은 이 판때기가 흔들거리는 거야.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됩니다. 괜찮지? 그 소리 커지는 마이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마이크 있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아까 이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 이거 페달 밟으면 발전기 돌아가가지고 전기 생기는 거. 맞지? 난 자기 브레이크. 이거 아까 그 구리관 생각하면 됩니다.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가 자석인 거야. 자석이 달려있는 거야. 그럼 막 떨어지면은 그 기둥 쪽에 자석이 달려있어요. 코일이 달려있어, 코일이. 그럼 전기가 막 흐르면서 좀 천천히 떨어지게 위로 밀겠죠?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이해돼? 그 다음에 전자기타. 이 전자기타는 기타 줄이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속에 코일이 또 달려있어. 그럼 기타 줄을 튕기면 기타 줄에 있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기타 줄의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이제 증폭해가지고 스피커로 내보내면 기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석과 코일을 같이 사용한 장치들의 예시는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코일만 쓰면서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보면은 여기 충전기 패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이 방향이 계속 어떨까? 바뀌는 거야. 왜 바뀌어? 이렇게 흐를 땐 위로, 이렇게 흐를 땐 아래로. 교류 전류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핸드폰을 올려놔요. 그럼 이 핸드폰에도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휴대폰에도 다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휴대폰 코일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장이 막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 핸드폰에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해돼? 나머지 원리 다 똑같아요. 뭐 금속 탐지기, 인덕션, 뭐 아니면 그 교통카드 단말기도 다 이렇게 교류 전류 사용하면서 자기장 편하는 걸로 전자기후도 발생시켜가지고 전류를 가지고 막 뭐 돈 거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금속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때 1차 코일, 2차 코일 하는 용어는 이거 말하는 거야. 얘 기준으로는 충전기 안에 들어있는 거 1차 코일.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게 2차 코일이 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